여러분, 기말 과제를 도와줄 정보 공유와 CCL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볼까요? 우리 수업에서 사용한 데이터의 출처를 표기하는 방법과 내가 생산한 또는 가져온 데이터의 공유 방식에 대해 알 수 있게 됩니다. 학습 내용으로는요, 크게 두 가지 파트입니다. 첫 번째는 정보 인용과 출처 표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고르는 CCL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인용과 출처 표기 파트입니다. 자, 먼저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그 데이터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믿을만한지, 신뢰성이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정보의 생산자가 누구인가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사실 정보는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원하는데도 찾지 못하는 정보가 있고요. 또 내가 이런 게 필요했었나? 내가 이런 걸 신청했었나? 하는데도 저절로 쌓이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정보 중에서 누가 만들었는지 또는 누가 보냈는지 그러한 것들을 봐야만 내가 이 정보를 믿고 쓸 수 있는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게 어디에서 왔는지 출처를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데이터를 쓰려고 하는가, 왜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서 그 조사 목적에 따른 출처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을 알고 싶다면, 또한 자연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사례를 수집하고 싶다면 유사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목적이 좀 다릅니다. 즉, 공공기관의 대응은요, 일반 국민의 블로그보다는 공공기관의 공식 브리핑을 찾아보는 게 더 신뢰성 있고 조사 목적에 적합한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공공기관의 대응이 아니라 시민들의 반응이라면 각종 SNS나 블로그에서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게 더 적합할 것입니다. 좀 더 볼까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거나 또는 업무상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럴 때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가 있을 텐데요. 크게 어떤 학술 정보 그리고 생활 정보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해주는 일반적인 정보가 있을 것이고요. 세부 전공 영역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생산해낸 전문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정보라고 하면 공공기관에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생활 정보 등이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전공 영역에 대한 정보라고 하면은 그 생산자가 전문가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공과 관련되는 학회 자료나 전문적인 학술 데이터베이스 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어떤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한 것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사 목적에 맞는가 또는 일반적인 생활 정보로 쉽게 얻고 활용할 수 있는가 또는 여러분들의 전공과 관련되는 전문 정보인가 이러한 것들을 모두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찾는 정보는 무엇인가? 우리가 또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무엇인가? 왜 분석하려고 하는가? 누구의 반응, 누구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하는가에 따라서 그 원하는 정보의 출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정보의 수집과 평가의 시점도 중요합니다. 자, 많은 정보를 계속 쌓아두면 그게 뭔가 나에게 빅데이터처럼 좋은 분석이 저절로 되는 그런 절차로 연결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데이터를 만들거나 또는 수집한 시점에서 바로 그 데이터가 무슨 내용인지 나에게 쓸모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목만 보고 나서 많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봐야지, 나중에 열어봐야지 이렇게 계속 쌓아두면 나중에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탐색을 시작해서 몇 개 찾은 초기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들이 정말 내 목적에 적합한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비슷한 유형의 출처에서 또는 비슷한 유형의 자료들을 좀 더 수집해서 모아둘 수가 있습니다. 관련 있는 자료를 파악한 다음에 그 자료 내용에서 가리키는 그것과 관련되는 외부 정보로 꼬리를 물고 탐색하는 방법도 바람직합니다. 자, 그러면 법규나 통계, 팩트, 사실 정보와 관련되는 정보들이 있겠죠? 상품을 홍보하는 정보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는 그것이 다루는 내용이 유사할지라도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자, 정보의 발행 시기나 검색 시기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웹에서 자료를 검색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내가 오늘 검색해서 찾았다고 해서 그것이 어제, 일주일 전 이렇게 생산된 자료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발행 연도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데이터는 물론이고 웹에서 정보를 찾아서 활용할 때는 이것이 어느 시점에 만들어진 것인가를 한 번 더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정보가 발행된 다음에 법규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관련되는 통계가 업데이트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분석하는 데이터는 그것을 언제 만들었는가 이런 부분도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어떤 글의 내용이 잘못되었을 때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 또는 신뢰성 있는 출처와 연결이 되겠죠. 또는 정보의 생산자가 가진 경험이나 경력, 지식, 전문성, 권위, 그리고 그 권위의 시점이 언제인가 이러한 부분들도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고려하는 사항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에 관련된 정보를 찾으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갈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법규나 통계, 팩트와 관련되는 정보잖아요. 그러면 관할 공공기관, 질병관리청도 되겠죠. 이렇게 신뢰성 있는 기관이나 그 기관에서 발표하는 정보, 그 기관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전문가의 어떤 정보, 이러한 것들을 먼저 찾아봐야겠죠. 자, 광고, 홍보, 유희, 풍자, 정치적, 상업적인 목적, 이러한 목적으로 생산되는 데이터가 사실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보다 더 많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굳이 요청하지 않아도 저절로 쌓이는 데이터일 수 있습니다. 자, 신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그 목적을 상품 홍보라고 하지 않고 학술 정보로 가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상업적인 목적일 수도 있고 단순히 어떤 즐거움일 수도 있는데요. 유의나 풍자를 의도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자체의 진실이 섞여 있더라도 과장되거나 허구일 수가 있겠죠. 객관성과 중립성을 표방하지만 정치적으로나 또는 상업적으로 편향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담배의 효능, 담배의 효능 있을까요? 자, 그런데 그 내용보다 그것이 담배 회사에서 연구비를 지원한 보고서라면 읽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판단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해당 자료를 누가 작성했는지 또는 그 해당 내용을 후원한 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그 자료의 내용이 가진 한계도 평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야가 아니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그러니까 권위자, 전문가라고 해도 다 그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를 만약에 벗어난다면 다른 분야에서는 더 이상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전문가라고 해도 또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권위 있는 자료라고 해도 어떤 편향될 수도 있고 또 전문성에 대한 그 관점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두 개의 자료가 아니라 여러 자료를 수집해서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표절과 정보 인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표절이란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보고서를 제출해도 이제 표절 검사를 한다 이런 말들도 들어봤을 텐데요. 자, 표절은 다른 사람의 연구와 저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지적인 노고가 들어간 그 대상을 누구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자신의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 자체가 표절이 아니라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예 사용하면 안 될까요? 예, 그러면 학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겠죠. 자,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는요,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출처 표시와 인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어떤 선행 연구를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렇게 가는데요. 이때 접근이나 배포 자체가 상업적인 결과물은 어떤 출처 표시를 한다는 것 이외에도 상업적인 어떤 보상을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할 때 사용하는 정보 중에서는요, 공개가 되어서 출처를 밝히고 나서 인용할 수 있는 정보가 있고요. 또는 상업적이라서 이제 보상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대학이라는 기관에 속해 있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습이나 연구를 위해서 이제 대학에서 미리 비용을 지불하고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있고 또는 국가에서 미리 연구와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미리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다 무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이렇게 원래 공개된 것부터 이제 미리 학습을 위해서 관련 단체, 우리가 소속된 기관에서 이제 미리 구입하는 것까지 다양한데요. 이러한 경우에 내가 어디까지 쓸 수 있는가, 내가 어디까지 출처를 표시하고 인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연구를 내 것인 양 쓰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표절입니다. 그런데 인용하는 것 또는 출처를 밝히고 또는 정당한 보상을 하고 사용하는 것은요. 그거는 윤리적인 사용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 경우에도 특히 이제 인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전체를 다 가져다 쓴 다음에 가져왔습니다 라고 인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정보 인용에 대해서 더 살펴볼 텐데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다른 사람의 지적인 노고를 함께 공유하고 인용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직접 인용, 그리고 간접 인용이라는 유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그대로 통째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발췌하거나 요약하는 것을 우리가 인용이라고 하고요. 이때 이제 발췌는 따옴표를 쓰거나 직접적으로 문장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서 발췌에 가까운 직접 인용이 있고요. 또 이제 바로 똑같이 가져오진 않지만 이제 요약하고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서 인용하는 간접 인용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직접 인용에 속하는데요. 자, 제가 신문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도서관 지킴이들 작가로 거듭나다. 자, 강남 구립 대치 도서관장님과 사서 선생님들이 책을 펴냈는데요. 여기 보시면 유관장은 하고 나서 끈따옴표가 있죠. 무엇무엇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 한 다음에 또 끈따옴표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무엇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그 인터뷰 내용에서 직접 한 이야기를 문장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죠. 예, 이런 경우를 직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자, 예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의 실감 서재에 관한 소개 기사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장은 하고 바로 이 관장님의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왔죠. 무엇 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데이터를 가져올 때 직접 가져온다면 이렇게 직접 인용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간접 인용입니다. 이제 유사한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은 기사 내용을 봐도 따옴표가 없죠. 지방 도서관의 균형 발전을 논하다. 이제 이런 기사 제목이 있고요.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위원회는 하고 나옵니다. 도서관법 일부 개정에 따라서라고 나오고요. 무엇 평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문장만 봐서는 직접 인용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약간 변형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했다. 이 부분에서 간접 인용이 됩니다. 예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직 채용 과목 변화라는 기사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사서직 경쟁 채용 시험의 면접 시험에서 역량 평가 방식을 도입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근데 잘 보시면은 무엇 밝혔다, 도입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발표한 내용을 정리를 했죠. 이런 부분들도 간접 인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번 파트는요.
내가 고르는 공유 라이선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까지는 다른 사람의 지적인 노고를 가져와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활용했는지를 봤다면 지금부터는 그것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또는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때 내가 만드는 나의 지적인 노고에 대한 라이선스를 어떻게 붙일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파트로는요. 코드라는 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CCL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의 약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CCL 코리아라고 했던 것을 사단 법인 코드로 이름을 바꾸고 이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공유와 개방의 가치를 전파하고 열린 사회를 만들고자 사람과 조직을 연결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CCL 라이선스라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만든 저작물을 공유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을 내가 또 윤리적으로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사이트 주소를 제가 같이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도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캠페인 먼저 볼까요? 자, 조건만 지키고 제 거 자유롭게 쓰세요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과제에 CCL을 붙일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조건을 이제 걸 텐데요. 그 조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그 아웃라인으로 크게 전체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CC 라이선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하고 나오고 왼쪽에는 4가지 이용 허락 조건이 있고요. 그것들을 조합해서 오른쪽에 6가지 라이선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4가지를 조합해서 6가지가 나오는 것인데요. 자, 먼저 이용 허락 조건 4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게 이모티콘으로 같이 나와서 이제 이해하기가 좋은데요. 맨 먼저 사람 나와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저작자 표시라고 하죠. 애트리뷰션이라고 하고요. 누가 만들었는지를 반드시 표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가지 유형이 있지만 이 저작자 표시는요,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처를 밝히고 인용하는 것, 이것이 표절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CCL의 가장 기본도 이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 지적인 노고를 들인 사람을 먼저 밝혀주는 것입니다. 자, 저작자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한다라는 조건이고요.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또는 이제 그 CCL 조건에 따라서 일부 변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같이 표기를 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자, 그 밑에 아랫부분에 잠깐 내려가면은 이게 달러 표시 같은 걸 해놓고서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2번째 조건은 이제 그 선택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이용 허락 조건인데요. 비영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non-commercial 해서 NC라고도 하는데요. 이용하되, 그러니까 자유롭게 쓰되 상업적으로는 쓰지 말라는 그런 조건인 것이죠. 자,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은요, 변경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등호 표시로 동일하게 사용하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No Derivative Works에서 ND라고 약어로 씁니다. 그래서 내 것을 자유롭게 저작자를 밝히고 쓰되 변경하지 말라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이라고 해서 이거는 share alike에서 SA 이렇게 약어로 쓰는데요. 자, 내가 허용하면 이제 새로운 저작물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내 거를 써서 만들어진 새로운 다른 저작물에도 동일한 조건을 붙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4가지가 어떻게 조합이 되나 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 그 모양만 있죠. 저작자만 표시하고 자유롭게 쓰시오라는 것입니다. 자, 가능한 이용이 있죠. 저작자와 출처 표시는 꼭 하고요. 자, 대신에 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2번째는요. NC였죠. 상업적인 이용 금지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용은 CC BY와 거의 유사하지만 제한된 이용 한 가지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NC에 해당되는 상업적인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제한이 하나 는 것이죠. 자, 다음은
by 다음에 nd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사항이 이번에는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2차 저작물을 만들지 말고 그대로 쓰시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또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거기에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써도 되지만 바꾸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바꾼다는 것은요, 일부를 삭제하고 부분만 발췌하는 것도 해당이 되고요. 또는 그 언어를,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것도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스토리를 만들었다면 그 스토리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서 만화로 만드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그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이고요. 이제 이 저작자 표시에서 변경 금지라는 것은 이제 그러한 것까지는 허가하지 않는 것이죠. 자, 다음은 동일 조건 변경 허락입니다. 아까 share alike에서 SA였죠. 자, 이 부분은 모두 다 이용 가능하고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은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변경을 허용했듯이 그 변경 허용에서 된 결과물을 똑같이 by SA 변경할 수 있도록 똑같은 라이선스를 붙이라, 이런 조건입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세 가지가 있죠. CC by에 NC에 SA 이렇게 붙으면요 조건이 하나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상업적 이용이 안 되고 또는 2차 저작물의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까지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NC와 ND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역시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하고 또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2차 저작물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아마 지금까지 봤던 이 CCL 유형 중에 맨 앞에 CC by가 가장 아마 조건이 없는 자유로운 저작자 표시만 하고 이용하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NC와 ND가 다 붙은 상업적으로도 이용하지 말고 변경하지도 말라. 이것이 아마 그대로 쓰라는 가장 좀 제한이 큰 그런 CCL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개인이 붙이는 CCL 말고 공공기관에서 주는 공공누리 라이선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만든 공공저작물을 돌려준다라는 그런 홍보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요, 개인이 붙이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붙여서 국민에게 개방하는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제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 오픈 거버먼트 라이센스라고 나와 있죠. 자,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외에 공공기관에서 우리의 공공자금으로 많은 저작물을 생산해내고 그러한 저작물들은 신뢰성이 높죠. 그 결과물들을 다시 국민들이 조건을 지켜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라이선스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유형별 이용 조건이 CCL처럼 있고요. 그것만 지킨다면 저작권 침해의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자, 공공누리의 도입 배경이 있습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결과물들을 우리가 공공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많이 이야기하는 공공데이터도 공공저작물에 해당이 되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금도 수많은 저작물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품질이 좋고 또 우리 출처 생각했었죠? 신뢰성 있는 출처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정보가 정확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민간 영역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도입한 것이죠. 자, 유형을 보겠습니다. 자, 사람 표시 좀 비슷한가요? 출처 표시라고 되어 있죠? 먼저 제1유형은요. CCL에서 CC by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 아래와 같이 출처나 저작권자만 표기하는 것이죠. 본 저작물은 무슨 기관에서 언제 작성해서 공공누리 무슨 유형, 지금은 이제 제1유형이죠. 이렇게 개방한 저작물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자, 다음은 여기에 상업용 금지 이렇게 나와 있죠. CCL로 하면은 NC가 붙은 셈입니다. 그래서 제2유형에 해당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요, 자유롭게 사용하되 상업적인 이용만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은요, 다만 하고 나왔죠. 별도의 이용 허락을 받는다면 경우에 따라서 그 미리 협의를 한 다음에는 일부 상업적 이용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단서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변경 금지입니다. 유사하게 계속 이제 조건이 나가고 있죠. 제3유형에 해당이 되고요. 변경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ND를 생각하면 되겠죠. 이때 이제 여기 보면은요, 번역, 편곡, 각색, 영상 제작 등을 위해서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변경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제3유형인 경우에는요, 이런 변경이 제한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다 붙은 것이죠. 출처 표기를 할 것, 그리고 상업용은 금지, 변경 금지. 이렇게 붙어 있으면요, 제4유형이 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많은 웹페이지에 보면은요, 이렇게 공공누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의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요즘에 많이 가보는 사이트일 수도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쭉 스크롤해서 내려가 보면은 이렇게 공공누리 표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다른 조건이 없죠. 출처를 표시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통계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그 공공누리에는 굉장히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과 관련되는 정보도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고 있죠. 이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외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진 공공저작물이라고 하면은 역시 공공누리 마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공공기관에서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 채널 시작과 끝 또는 이렇게 중간에 공공누리 마크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보를 이용하고 또는 여러분들의 과제를 작성하는 등 스스로 저작물을 만들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과 필요한 라이선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정보 인용과 출처 표기였죠. 신뢰성 있는 정보의 출처는 그 내용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누가 만든 정보인가 또는 활용 목적에 적합한가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판단을 해야겠고요. 표절과 정보 인용 부분에서는 윤리적으로 같이 이용하는 것과 그냥 가져다가 쓰는 것은 다르다. 이 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용에 있어서는 간접 인용과 직접 인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지적인 노고가 조금 더 들어가는 거는 간접 인용이겠죠. 그 내용을 요약하거나 약간 변형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원래 있던 출처의 의도를 이번만은 분명히 아주 똑같이 반영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직접 인용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 내가 고르는 공유 라이선스라는 파트로 CCL과 오픈, 공공누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제를 할 때는요, CCL 라이선스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표기를 하게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라는 CCL은요, 4가지 이용 허락 조건이 있었고요. 그것을 조합해서 6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공공누리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 제1유형, 가장 제한이 없는 자유로운 유형부터 제4유형까지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때 앞으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많은 지식과 그리고 연습, 실습 이러한 것들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